중소기업 개발 신입이 들려주는 1주차 위클리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일단 축하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. 제가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약직으로 뭔가 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그쪽 기업에서 지금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. 이쪽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1월 13일부로 저는 정규직 채용이 되었고요. 계약서 작성도 완료하였습니다. 1월 첫째 주에 제가 면접을 본 다음 코딩 테스트를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. 1월 13일 바로 제 첫 출근 날이죠.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 새 컴퓨터를 주셔서 새 컴퓨터를 뜯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했어요. 계약서는 오후 한 4시쯤 작성을 했어요. 계약서는 사실 해야 할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이전 그 계약으로 했었던 그 직장에서도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대표님과 이사님 믿고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이 계약서는 포괄임금제입니다. 네, 포괄임금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? 출근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고요. 아침 10시에 출근을 합니다. 정규 시간 8시간을 지켜서 7시에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신입이니까 좀 일찍 와야겠다 해가지고 한 20분 전에 저희 신입이 또 도착을 했어요. 13일 날 신입이 저 포함해서 3명이 들어왔어요. 13일 날만. 정말 커지고 있는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출근이 10시인데 10시가 되는 시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. 신기하지 않습니까? 10시 때 한 분이 나타나시고 10시 이후로 스물 1명, 2명, 3명, 10명 그 다음에 쫙 다 오고 10시 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다 왔어요. 그러니까 딱 10시 정규 시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엄청나게 프리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 점심시간에 저희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. 10시에 출근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, 이 정도로 엄청 플렉서블 한 거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전날 야근을 하시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을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좀 늦게 오시는 거죠. 전날 야근까지 했는데 아침 정시를 지켜라? 이것까지는 기업에서 터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결국 언젠간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회사 분위기는 대부분 다들 좀 친근한 분위기예요.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많았어요. 90, 91, 92, 93 요 정도 또래들이 엄청 많았고 신입, 주임, 그리고 대리, 과장까지 이렇게 골고루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. 제 나이 정도의 10년차, 8년차 이런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. 또 이 회사의 장점이 또 일주일간 다녀보니까 이 꼰대 문화라는 건 없어요. 대표님이 워낙에 좀 젊은 감성을 지니신 분이어가지고 꼰대 감성이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할 일이 없는데 야근을 해야 된다. 우리 과장이 퇴근 안 하니까 나는 퇴근할 수가 없다. 이런 데 있잖아요.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내 할 일 끝나면 그냥 가면 돼요. 내 할 일이 안 끝났다.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았다. 내일 와서 해도 된다. 그럼 가면 돼요. 요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일을 할 때 커피를 마시고 싶거나 좀 쉬고 싶거나 바람을 좀 쐬고 싶거나 이랬을 때 마음대로 동료들과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좀 쉬다 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따로 터치를 하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? 이거 사실 딴 분들이 보시기엔 정말 기본적인 그런 복지도 아니지 그런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다녔던 직장 그러니까 이 영상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찍었던 그 첫 영상 찍던
그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를 즐기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. 뭐 거의 불가능했죠. 엄청 바빴거든요, 진짜로. 점심을 먹으려면 뛰어다녀야 됐어요. 뛰어가서 밥을 먹고 뛰어와서 오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해요. 그래야지 제 시간에 일을 끝낼 수가 있어요. 그땐 그랬어요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뭐 오전 11시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동료들과 어딜 간다. 이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복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. 저희 회사가 또 큰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2층과 3층으로 나눠져 있어요. 회사가 3층만 쓰다가 요번에 기업이 좀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2층까지 쓴다고 했는데 2층에 보면 제가 봤는데 탁구대랑 플스, 스위치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런 걸 쓸 수가 있구나 하고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. 물론 이 동료는 1년 이상 다니신 분들. 그랬더니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이 스위치나 플스 그리고 탁구 이런 종류의 게임들을 회사 내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했다,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죠. 그래,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희 회사에 또 굉장히 큰 복지, 커피가 있죠. 캡슐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이 커피를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마실 수가 있고요. 또 스낵바가 있어요. 배달의 민족이나 뭐 좀 좋은 뭐 카카오, 라인 이런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스낵바 같은 게 있잖아요.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게.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. GS나 CU 같은 편의점 가면은 스낵바라는 게 그 진열대가 있잖아요. 진열대 하나에 과자가 좀 여러 종류로 꽉 채워져 있어요.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골라가서 먹으면 돼요. 또 음료수 냉장고도 있어요. 음료수 냉장고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꺼내 갈 수가 있죠. 음식점 가면은 큰 냉장고 있잖아요. 맥주 보관하는 거. 그런 냉장고 안에 종류별로 좀 많이 채워져 있어요. 그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저녁은 제공합니다. 이 말인즉 야근을 하면 밥은 먹여줄게, 이 정도. 자, 이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요. 제가 맡은 건 아니고 제가 팀 소속을 해서 작은 거를 이제 부분을 맡은 거죠. 굉장히 작은 기능이에요. 그 기능을 한 달 동안 구현을 해라. 기간을 여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한 주 동안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이 저한테 큰 기대가 없어요.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래, 그럴 수 있지,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신입이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고, 과장님도 사람이니까 약간 빡칠 수도 있는 거지,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한 주간 제가 가장 좀 느꼈던 게 이 두 가지는 좀 빨리 배워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태까지 소스 관리하기 위해서 GitHub 데스크탑이랑 SVN은 써봤거든요.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게 됐는데,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스트리를 써요. 소스트리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, 제가. 그래서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. 이틀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실제 저희 소스트리에 이제 브랜치 만들고 합치고 업로드하고 했었는데, 그 와중에 에러가 좀 났어요. 분명 브랜치 합치는 거를 제가 연습을 했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저희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. 또 부끄럽지만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로그를 디버그 로그 또는 뭐 라이트 라인 이거 가지고 제가 로그를 자꾸 보거든요. 버그 검사를 할 때 그걸로 해요. VS 코드의 디버깅 툴을 좀 잘 쓰면 시간이 확실히 확 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아직 잘 못해요. 그래서 이 소스트리 쓰는 방법이랑 VS 코드의 디버깅 툴 쓰는 방법,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번에 꼭 기초 지식이 좀 다져놓으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1주차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중소기업